이어지는 순서 종목 토크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김덕호 FA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좋죠. 오늘도 이제 2,600을 앞서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조금 더 모멘텀도 같이 있는 종목들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교육 테마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될 종목은 메가스터디입니다. 메가스터디요. 네. 수능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육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마침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이 딱 10일 남았습니다. 12월 3일 날 이제 수능일이 다가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의 교육주 테마들 굉장히 랠리가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메가스터디의 강점은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학 입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의 커리큘럼, 이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부분을 좀 감히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의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또 수능마저도 한 달이 더 연기가 된 시점에서 유일하게 4분기 내에서의 매출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한 회사들이 오히려 이런 교육주 테마들이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강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메가스터디, 특히 이번 입시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의 좀 더 매력점들이 실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된다라는 점은 우리가 반가운 소식은 당연히 아닙니다. 온라인 교육 시장은 이제 좀 이러한 트리거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인 주자라고 봐야겠죠, 메가스터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온라인 상태로 어떤 전환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건데요. 기존의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굉장히 유지를 잘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이 사업에 대비해 주가의 부분들이 수능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전환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다소 수능 모멘텀이 좀 더 약세가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스터디에 대한 부분의 실적 부분들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육주들 테마도 주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분기별로 다시 회복세를 전환하는 종목들을 비교를 해보니 온라인 테마를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전환한 종목들,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됐구나라는 부분들이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가스터디처럼 기존에 어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하게 영위를 하고 있던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큰 여파에 대한 충격보다도 오히려 더 실적에 대해서 주가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투자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입시 정보라든가 대학별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메가스터디의 가장 큰 강점은 사실 어떤 수능 자체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겠지만 수능 이후에, 즉 우리가 어떤 수시 면접이 지금 최근에는 정시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면서 어떤 수시 면접에 대한 부분들의 커리큘럼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입시 학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면은 이제는 입시를 위해서 입시뿐만 아니라 수시를 위한 어떤 논술 면접이라든가 이런 전형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굳이 메가스터디를 뽑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메가스터디에는 실제로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두 회사가 더 있습니다. 메가MD라든가 아니면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든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메가스터디 교육은 지난 2015년도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어떤 회사의 인적 분할이 직접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쪽에 초점을 둔다면 메가스터디 교육이 조금 더 어떤 매력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또 성인반 교육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주가가 좀 더 급등급락을 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메가스터디가 좀 더 제격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종속 회사의 실적이 강세여서 지주사인 메가스터디의 실적도 좋게 점쳐지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네,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직 FM 가이드에는 이렇게 정확히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영업이익 부분만 하더라도 무려 44억 원을 돌파를 할 정도로 지난 해비해서 무려 45%의 성장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은 매출 부분은 오히려 8% 가량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부분이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결국은 온라인 비중에 대한 어떤 사업 확장과 그리고 이러이러한 마진율의 증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온라인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확장 국면을 좀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출과 실적도 마찬가지로 함께 해석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기존의 어떤 매출 부분에서 좀 더 감소폭이 보였던 부분은 급식 사업이라든가 오프라인 강좌에서 해당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메가 MD라든가 메가스터디 교육과 같은 이런 온라인 교육 부분에서의 강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덜 팔고 더 남겼다라는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더 좋아졌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겠고요. 앞으로 그럼 전망은 어떠십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두 회사들 특히 메가MD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 원인은 코로나 사태가 결국에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취약점인데요. 사실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계속 유지가 된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이런 어떤 실적과 그리고 오히려 이런 악재 속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메가스터디 실제로 이런 캐시카우들을 다량으로 안고 있는 지주사의 격으로서 좀 더 제대로 한몫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네요. 결국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시장에서는 사실 어떤 언택트라든가 그리고 수능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 또한 단기간에서는 좀 더 빠르게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이후의 조정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국 결제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10일 이내에 새로운 결제를 보기보다는 이 4분기 매출이 얼마나 더 전년 대비해서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마진율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 초점으로 내년 상반기에 발표가 될 이제 하반기 실적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신다면은 메가스터디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교육 대표주 메가스터디 자세하게 조명해봤습니다. 김덕호 FA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